같은 경기장에서 펼쳐진 두 팀의 운명이 어째서 이토록 상반된 길을 걷게 된 걸까요? 한 팀에는 4년 전 이 리그에서 설 자리를 잃었던 한 외국인 선수가 있습니다. 9개 구단 모두에게 버림받고 트라이아웃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채 짐을 싸야 했던 바로 그 선수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리그 최강의 외국인 선수로 화려하게 비상했습니다. 4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며 소속팀을 리그 정상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그 반대편 코트엔 V리그의 명가 GS 칼텍스가 서 있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스타 플레이어들을 자랑하는 팀이죠. 그러나 지금 이 강팀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령탑은 주전 세터를 향해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팀의 에이스 용병은 경기장에서 세터를 향해 울분을 터뜨립니다. 바로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한 팀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고 다른 한 팀은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흥국생명 라셈의 기적 같은 재기 신화와 명가 GS 칼텍스를 집어삼킨 네 분의 충격적인 전말을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채널 고정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2020년 시즌 V리그 경기장에 한 외국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라셈. 그 당시 한국 무대는 그녀에게 끔찍한 기억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기량이 떨어진다. 공격에 힘이 없다. V리그에서 뛸 실력이 못 된다. 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참했던 순간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시즌 종료 후 열린 트라이아웃에서 7개 구단 중 단 한 곳도 라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구단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트라이아웃은 V리그의 모든 사령탑과 코칭 스태프가 한자리에 모여 용병들을 옥석가리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공개적인 평가의 장에서 당신은 필요 없다는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이건 선수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라셈은 짐을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땅을 떠나는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모멸감, 배신감, 그리고 짓밟힌 자존심의 상처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V리그 전체가 그녀를 향해 이렇게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는 네가 뛸 곳이 아니야. 너를 위한 자리는 없어. 그러나 만약 스토리가 여기서 마무리되었다면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셈의 드라마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부터 그녀의 진짜 드라마가 막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흐른 4년의 세월.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실패가 잊힐 만큼 긴 시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절치부심의 시간이기도 하죠. 라셈은 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침내 그녀는 V리그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선수가 아니었죠. 과연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셈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한국 무대를 떠난 뒤 라셈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하게 자신을 단련하며 칼을 갈았습니다. 튀르키예 리그부터 태국 리그까지 세계 각국의 프로 무대를 누비며 그녀는 실전 경험을 쌓아나갔습니다. 훨씬 빠른 경기 운영, 더 견고한 블로킹, 치밀한 수비 전술 등 여러 리그에서 각기 다른 스타일의 배구를 접하면서 라셈은 한 단계 더 발전했습니다. 그저 높이 떠서 힘으로만 내리꽂는 공격수가 아니라 전술을 꿰뚫고 코트 위의 흐름을 파악하며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풀어가는 노련한 선수로 진화한 것입니다. 2025년 시즌 개막을 앞둔 흥국생명의 요시하라 감독은 용병 선발 문제로 깊은 고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팀의 전력을 한 차원 높여줄 특급 용병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후보 선수의 경기 영상을 살피던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라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4년 전에 V리그에서 통하지 않았던 선수 아니냐? 이미 검증이 끝난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편이 안전하지 않겠냐? 그러나 요시하라 감독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4년 전의 실패자가 아닌 현재의 라셈을 주목했습니다. 최근 경기 기록들을 면밀히 분석한 요시하라 감독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선수는 분명히 달라졌다. 공격 패턴이 다채로워졌고 블로킹을 잡아내는 타이밍도 예리해졌으며 무엇보다 코트 전체를 보는 시야가 트였다. 요시하라 감독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라셈을 영입하자. 많은 이들이 이 결정을 무모한 도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번 실패했던 선수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것.
그것도 우승을 노리는 명문구단 흥국생명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요시하라 감독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신의 안목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즌이 개막하자 라셈은 다시 코트 위에 섰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V리그 무대. 같은 장소였지만 그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내쳐진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셈은 보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라 감독의 결단이 무모한 도박이 아닌 신의 한 수였음을 말입니다. 기록은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셈이 남긴 기록들은 그녀가 현재 V리그 최정상급 용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합니다. 공격 성공률은 V리그 용병들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이며 특히 중요한 순간의 오픈 공격 성공률은 리그 전체를 통틀어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격 지표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블로킹 공헌도와 수비 안정성까지 모든 면에서 라셈은 빈틈없는 기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라운드 경기들에서 보여준 라셈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승부처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냈고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어김없이 활로를 뚫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라셈은 4라운드 최우수 선수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불과 4년 전 9개 구단 그 어디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가 이제는 라운드를 빛낸 최우수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이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하지만 라셈의 진가는 개인 성적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흥국생명이라는 유기적인 팀 안에서 어떤 존재감을 발휘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흥국생명의 공격 전술은 라셈을 축으로 전개됩니다. 상대 수비가 라셈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기에 자연스럽게 다른 공격수들에게 더 넓은 길이 열리는 것이죠. 라셈이 후위 공격을 시도하면 상대 수비의 핵심인 리베로마저 뒤쪽을 계속 의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팀을 이끄는 에이스가 가진 힘입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팀을 떠났을 때 많은 이들이 흥국생명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녀의 거대한 그림자를 지울 수 있을까? 모두가 고개를 갸웃할 때 요시아라 감독은 이미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라셈이었죠. 물론 라셈이 김연경과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같은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 즉 막강한 공격력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임무를 더할 나위 없이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흥국생명은 현재 리그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라셈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4년 전 V리그가 알아보지 못했던 그 선수 말입니다. 이제는 리그의 여왕이라는 칭호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라셈의 스토리는 그저 흔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련을 극복해낸 굳은 의지에 대한 기록이며 선수의 잠재력을 믿어준 감독과 그 신뢰의 실력으로 보답한 선수가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입니다. 4년 전 V리그는 라셈에게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리그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라셈은 그 평가가 얼마나 섣부른 것이었는지를 실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스스로가 달라지면 세상의 평가도 달라진다는 진리를 코트 위에서 보여준 셈입니다. 요시아라 감독의 안목 또한 대단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녀의 과거 이력에만 얽매여 있을 때 그는 라셈의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경기 영상을 분석하며 라셈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정확히 읽어냈고 그 분석에 대한 믿음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최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흥국생명팀 내에서 라셈의 존재감은 절대적입니다.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에이스이자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라셈의 프로다운 자세를 본받고 베테랑들은 그녀의 불타는 승부욕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라셈은 이미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시선은 단 한 곳, 정상의 자리를 향해 있습니다. 라셈 또한 팀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있죠. 4년 전 서름을 안고 떠나야 했던 바로 그 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 이보다 더 달콤하고 통쾌한 서력전이 있을까요? 아직 시즌이 끝나려면 많은 경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라셈과 흥국생명이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우승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라셈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V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임을.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활용점정,
바로 우승 트로피뿐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같은 코트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드라마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흥국생명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때 GS 칼텍스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흥국생명과 GS 칼텍스의 맞대결은 세트 스코어 0대3, 흥국생명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GS 칼텍스를 무겁게 짓누른 것은 단순히 점수판에 새겨진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GS 칼텍스 선수단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에서 졌다는 분함이나 아쉬움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팀의 뿌리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치열했던 경기 중에도, 경기가 끝난 후에도 그들은 서로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을에 들려야 할 서로를 향한 격려나 다음을 기약하는 다짐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라커룸 전체를 감돌 뿐이었죠. GS 칼텍스는 V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입니다.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린 역사와 전통의 명가죠. 그런 팀에서 이처럼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의 징후였습니다. 일시적인 경기력 난조는 어떤 팀에게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슬럼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팀워크의 균열, 선수들 사이의 믿음이 깨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는 개인의 기량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국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GS 칼텍스 팀 내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최하 터지기 직전이라고, 단순한 부진이 아닌 심각한 내부 갈등의 징후라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시한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영택 감독이 직접 마이크 앞에 선 것이죠. 그것도 팀의 주전 세터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말입니다. 이영택 감독이 경기 후에 남긴 인터뷰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패배한 팀의 감독은 인터뷰에서 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거나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영택 감독의 발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시불이행. 이 네 글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독이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선수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 배구라는 스포츠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세터는 코트 안의 지휘관과 같습니다.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전략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이죠. 감독과 세터 간의 신뢰는 팀 전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축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은 팀이라는 집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뽑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김지원 선수는 GS 칼텍스의 핵심 주전 세터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기량을 갖춘 베테랑이죠. 그런 그녀가 감독의 오더를 거부했다. 아니, 어쩌면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코트 뒤편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 영택 감독이 쓴 지시 불이행이라는 말,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닙니다. 이건 선수가 한두 번 실수했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시를 어겼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담겨 있거든요. 한마디로 벤치에서 내리는 작전과 코트 위 세터의 플레이가 따로 놀았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감독은 타임아웃 때 이쪽으로 공격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세터는 코트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곳으로 공을 올렸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이라면 실수련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그것도 꼭 결정적인 순간마다 벌어진다면 감독으로서는 배신감마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게임 플랜이 코트 위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팀의 사령관인 세터에 의해 묵살당한다는 건 감독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김지원 선수는 도대체 왜 감독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반항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속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일각에서는 세터라는 포지션의 특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코트 안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선수가 바로 세터라는 거죠. 상대의 블로킹이 어디로 뜨는지, 우리 팀 공격수들의 컨디션은 어떤지, 경기의 흐름이 지금 어떤지, 이 모든 변수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판단하는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벤치에서 내리는 지시보다 코트 안에서 내리는 순간적인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감독의 지시를 대놓고 어기는 건 명백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세터의 판단이 옳았다고 한들 그 과정에서 감독의 지시를 무시했다면 그건 팀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팀의 중심인 세터도 감독 말을 안 듣는데 우린 왜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팀은 와해되기 시작하죠. 결국 이영택 감독은 문제를 밖으로 꺼내드는 초강수를 둔 셈입니다. 안에서 과터지기 전에 차라리 여론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 한 거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 말 그대로 양날의 검입니다. 이 일로 갈등이 봉합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선수와 감독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GS 칼텍스의 균열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도중 훨씬 더 노골적인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경기 영상을 자세히 보면 팀의 주포인 실바 선수가 김지원 세터를 보며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순간이 나옵니다. 코트 위에서, 그것도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료에게, 특히 에이스가 세터에게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배구는 실내 스포츠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격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세터와 공격수의 관계는 팀 전력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세터는 공격수가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공을 올려주고 공격수는 최고의 공이 올 거라 믿고 뛰어오릅니다. 이 믿음의 고리가 깨지는 순간 팀 공격은 멈춰서죠. 실바의 그 행동은 바로 이 믿음의 금이 같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실바 입장에서는 분명 왜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타이밍에 공을 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이죠. 외국인 용병인 실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낯선 땅에 와서 언어와 문화도 다른데 팀원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코트 위에서의 약속, 즉 플레이입니다. 토스의 높이나 타이밍 같은 건 말없이도 통하는 약속이어야만 하죠. 하지만 그 최소한의 약속마저 계속 어긋나니 실바는 자신의 기량을 100% 보여줄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했을 테고 그 감정이 결국 분노로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바로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었죠. 그 누구도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거나 중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팀의 주장이나 베테랑 선수가 나서서 경기 중이니 집중하자며 상황을 정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GS 칼텍스 선수들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선수들 역시 세터의 플레이나 감독의 지시가 먹히지 않는 팀 상황에 대해 비슷한 불만이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지원 선수는 코트라는 전쟁터 한가운데서 완전히 홀로 남겨진 셈이 됐습니다. 감독은 인터뷰로 에이스는 코트 위에서, 그리고 동료들은 침묵으로 세터를 압박하는 형국이 된 거죠. 이보다 더 외로울 수 있을까요? 팀 공격의 시작점인 세터가 이렇게까지 외톨이가 된 상황 말입니다. 팀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세터가 이제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 GS 칼텍스.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팀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GS 칼텍스는 전통의 강호입니다. 선수 구성도 좋고 지원도 훌륭한 명문 구단이죠. 하지만 지금 그 명문팀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선수들 간의 신뢰 문제라는 내부의 적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연 GS 칼텍스는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고 말까요? 한편 같은 시간 같은 코트에서 맞붙었던 상대팀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흥국생명은 라셈이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감독은 라셈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라셈은 실력으로 그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국내 선수들은 그런 라셈을 존중하며 따랐고 라셈 또한 동료들을 믿고 함께 뛰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팀이라고 부르는 모습이죠. 감독의 전략은 코트 위에서 완벽하게 실행됩니다. 세터는 감독의 생각을 읽고 공격수들은 그런 세터를 믿고 뛰어오릅니다.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며 우승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GS 칼텍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결코 흥국생명에 밀릴 팀이 아닙니다. 선수 명단만 보면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라인업이죠. 그런데 그 찬란하던 팀이 지금은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감독과 세터 간의 믿음에는 금이 갔고 팀의 주포와 세터의 손발은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몰라
그저 방관자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더 이상 한 팀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저 똑같은 옷을 입고 코트에 서 있는 선수들의 모임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배구라는 스포츠의 핵심은 대체 무엇일까요? 엄청난 점프와 강력한 공격력, 당연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세터는 공격수를 신뢰하기에 공을 띄워주고 공격수는 세터를 신뢰하기에 망설임 없이 도약합니다. 수비수는 리베로가 뒤를 받쳐줄 거라 믿기에 자리를 내어주고 리베로는 동료들을 믿기에 어떻게든 공을 살려냅니다. 감독은 선수들의 역량을 믿고 전략을 지시하며 선수들은 감독의 판단을 믿고 코트에서 그대로 실현해냅니다. 이처럼 촘촘하게 엮인 믿음의 고리에서 단 하나라도 어긋나는 순간 팀이라는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GS 칼텍스의 상황은 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여러 군데서 동시에 끊어져 버린 격입니다. 흥국생명의 비상과 GS 칼텍스의 추락, 이 극명한 대비는 우리에게 배구의 근본을 되묻게 합니다. 개개인의 뛰어난 기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팀 스포츠의 승패는 결국 하나됨이라는 팀워크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라 선수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교훈을 말이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으며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반면 GS 칼텍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따끔한 경고를 보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을 끌어모으고 아무리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팀이라 할지라도 내부에서부터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GS 칼텍스가 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감독과 선수단이 허심탄회한 대화로 깨진 신뢰를 다시 봉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팀 운영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쇄신하여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즌을 접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방법은 GS 칼텍스라는 이름값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결국 남은 길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인데 어느 쪽을 택하든 결코 순탄치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더 끔찍한 파국을 맞이할 뿐입니다. 시간은 결코 GS 칼텍스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리그는 멈추지 않고 다음 경기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안에서부터 터진 문제를 해결하는 와중에도 순위는 계속해서 미끄러질 것입니다. 자칫하다간 한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는 것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흥국생명은 상승세에 제대로 불이 붙었습니다. 라셈 선수의 맹활약을 기폭제로 팀 분위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연승 가도를 달리며 자신감은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세가 오른 팀을 막아서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V리그 2025에서 2026 시즌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두 팀의 엇갈린 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외면받았던 선수가 화려하게 부활하며 팀을 이끄는 흥국생명의 성공 신화, 그리고 끈끈했던 조직력이 무너지며 추락하는 명가, GS 칼텍스의 비극,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이 두 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